법정 같은 긴장감 속에서 말순이 준비한 녹음기가 모든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게 녹취본이에요. 너희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다. 증거예요. 철수와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거짓 치매 진단까지 시도했던 음모가 밝혀집니다. 이분들이 거짓말을 한 거구나. 의사의 말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할머니의 용기 있는 반격으로 악역들이 완전히 몰락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시골 마을, 가을 햇살이 지붕 위로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서 고추를 따고 계셨죠.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주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아이고, 또 이렇게 혼자서. 말순은 고추 한 줌을 바구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낸 지도 벌써 3년째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적막했죠. 아들 철순의 가족이 가끔 찾아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남편이 생전에 가꾸던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배추며 무, 상추 같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돌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말순은 물뿌리개로 물을 주면서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여보, 이 나이에 혼자서 이 큰 집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지. 너희들은 어떠니? 저희는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철수 오빠 사업이 잘 안 되어서요. 빚이 많이 늘었거든요. 말수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처음엔 작은 건설업체를 시작한다더니 이제는 빚만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거든요. 그래도 너무 걱정 말거라. 다 잘 될 거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어머님. 그런데 혹시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이 아버님 기일이잖아요. 아, 맞다. 벌써 그때가 됐구나. 평소대로 준비하면 되겠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소은이도 데려올게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럼 고맙지. 우리 소은이 얼굴 보는 게 제일 기뻐. 전화를 끊고 나니 말순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녀 소은이를 볼 생각에는 기뻤지만 요즘 아들 내외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며느리 지연의 말투에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곤 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저녁 무렵 말수는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돌 잔치 때, 결혼식 때,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수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평생을 함께 일궈온 이 집과 땅, 그리고 조금씩 모은 재산들.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들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다른 집들은 모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텐데 자신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는데 나이 들면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못 오고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 고요한 마을에서 혼자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죠.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과일을 정성스럽게 씻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쳤어요. 손에 익은 일이었지만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옛날에는 시어머니, 시누이들이 모여서 함께 준비했는데 이제는 다 혼자서 해야 하니 참 외롭네요.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정리하면서 말수는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말수나, 우리가 모은 이 재산 나중에 철수한테 잘 물려줘야 한다. 그게 부모된 도리지.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과연 그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 빚 문제, 그리고 며느리의 미묘한 태도 변화까지. 그때 대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소은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15살 손녀는 할머니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존재였거든요. 우리 소은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하지만 아들 철수와 며느리 지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수척해 보였고 지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말수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의 말은 친절했지만 말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가족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말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제삿날 아침 말순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소은이는 할머니를 도와 상 차리는 일을 거들고 있었고 철수와 지연은 제사상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소은아, 그 접시 좀 이리 가져다 줄래? 네, 할머니. 소은이만은 여전히 밝았어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가족들이 돌아가며 절을 했어요. 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들이 모두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였어요. 말순이 무심코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참, 그런데 말이야. 뒷밭에 있는 그 땅 말이지. 내 엄마한테 조금 나눠줄까 생각 중이야. 순간 며느리 지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철수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말수는 그 반응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지만 어머님, 그 땅은 저희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말에는 간절함과 함께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 철수가 급히 말을 막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버렸어요. 소은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던 참이었죠.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와 지연이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 말씀 들었죠? 땅을 다른 데 준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인지.
우리 상황도 아시면서 너무 서운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상황이 이런데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은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정리를 확실히 한다는 건지,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일단 어머님 마음을 돌려놔야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더 강조하고. 하지만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말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다른 방법이라니?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실수로라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말순의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실수로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소은이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던 거죠. 엄마, 아빠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서 자렴. 하지만 소은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부모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특히 엄마 지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것도 그런 위험한 방법으로.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설마 내 자식이.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특히 며느리 지연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지연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지만 말수는 그 친절함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혼자 계시니까 조심하시고요. 지연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염려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자주 올게요. 어머님 혼자 두면 걱정돼요. 철수의 말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소은이만은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소은이는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족들이 떠난 후 말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집은 다시 적막해졌지만 이번엔 그 적막함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말수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이제는 믿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특히 아들마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 저녁 무렵 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철수가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요?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영정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제사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들은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 차가운 목소리 톤은 분명했습니다.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말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요즘은 그럴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소은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소은이. 벌써 보고 싶구나. 저도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역시 손녀는 달랐어요. 말순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알아차리다니.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넌 학교는?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말순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소은이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니? 계속 할머니 얘기만 해요. 그런데 걱정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계산기 두드리면서 종이에 뭔가 적고 있어요.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뭔가 적는다니. 혹시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은아, 엄마가 전화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 건 아빠랑 토지 예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말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며느리 지연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던 거죠. 소은아, 그런 얘기는 부모님께 하지 마라. 알겠니? 네. 그런데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혼자서 말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지연이 웬일이니? 철수는? 오빠는 일 때문에 못 왔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안부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지연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친절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어요. 그래, 고맙다. 차라도 한잔하자.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지연은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크네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정든 집인데 뭐. 그런데 관리하기 힘드시죠? 특히 겨울엔 난방비도 많이 나올 테고. 지연은 슬쩍슬쩍 집의 규모와 관리의 어려움을 언급했어요. 마치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요즘 시니어 타운들도 좋다던데요. 관리도 해주고 병원도 가깝고. 시니어 타운? 네, 어머님 같은 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요. 이 집 팔면 그런 곳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집을 팔라는 얘기까지 나오다니. 아직 그럴 생각은 없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는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연의 표정이 급해 보였어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지연이 서둘러 나가면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말순이 주우려고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토지 3필지 마이너스 시가 약 3억 예금 마이너스 약 1억 5천만 원 집 마이너스 시가 약 2억. 그리고 맨 아래에는 총 약 6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상세히 조사했다니.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녁 무렵 소은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소은이. 갑자기 웬일이니? 할머니, 빨리 나가셔야 해요. 소은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 무서운 일을 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아까 엄마와 통화하면서 들은 건데. 누군가와 계약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집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말수는 믿기 힘든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어요. 소은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소은아, 정확히 뭐라고 했니? 잘 안 들렸는데. 오늘 밤에 확인하러 간다. 조용히 처리하자.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혼자 계신다는 것도 말했어요. 말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밤에 확인하러 온다니.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할머니, 우리 어디 다른 데로 가요. 무서워요. 소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15살 아이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은아, 할머니 믿지? 할머니가 소은이 꼭 지켜줄게 꼭. 당연하죠, 할머니. 밤이 깊어가고 말순과 소은이는 거실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혹시 정말로 누군가 찾아올지, 아니면 소은이가 잘못 들은 건지. 긴장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말순과 소은이는 더욱 긴장했어요. 거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은이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밖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들었을지도. 괜찮다, 소은아. 그냥 조심하는 거야. 하지만 말수는 긴장을 놓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떨어뜨린 종이에 적힌 재산 목록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6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계산되고 있다니. 11시쯤 되었을 때 대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말순과 소은이는 숨을 죽였어요. 누가 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 소은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말순은 창문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지연과 철수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주무시는 것 같은데?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작게 속삭이고 있었지만 고요한 밤이라 들렸습니다. 그럼 다행이지. 조용히 확인하고 오자. 철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가 밤늦게 자신을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뭘 확인하려는 걸까요? 소은이가 무서워하며 물었어요. 쉿, 조용히 해. 두 사람은 집 주변을 돌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창문이 잠겨 있는지,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치 집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창문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잠금 장치도 별로고. 지연의 목소리에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 창문의 잠금 장치까지 확인하는 걸까요? 이쪽 뒷문도 마찬가지야. 혼자 계신 노인분 집치고는 보안이 약하네. 철수의 말에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마치 침입 경로를 파악하는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집 주변을 돌더니 대문 앞에서 다시 속삭였어요. 내일 한 번 더 와보자. 낮에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그래, 그리고 어머님께 시니어타운 자료도 더 가져다 드리고. 빨리 결정하게 해야 돼. 시간이 없어.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도 말순과 소은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왜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요. 소은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울먹였어요. 자신의 부모가 할머니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소은아. 할머니가 있잖니. 하지만 말순도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평생 믿고 살아온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 재산 때문에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은 말순과 같은 또래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장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말순댁? 말수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재산 목록 작성, 그리고 어젯밤의 일까지.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네요. 요즘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두시고, 증거라면 녹음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아, 며느리가 떨어뜨린 그 종이 말씀하신 거 아직 가지고 계세요? 네, 집에 있어요. 그것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은이가 목격한 것들도 중요하고요. 이장님과 상의한 후 말수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마을 부동산에 들렀어요. 사실 별 생각 없이 들른 것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말순 할머니. 며느리분이 어제 오셨더라고요. 네. 집 시세 알아보러 오셨어요.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서요. 말순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미 집을 팔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할머니께서 직접 의뢰하신 게 아니었나요? 명의자가 할머님이신데. 아니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네요. 명의자 동의 없이는 거래할 수 없거든요.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 몰래 재산을 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오후에 소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가 또 이상한 전화를 했어요. 무슨 전화? 누군가와 서류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임장? 그런 말도 나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치매기가 있다고.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치매라니. 자신은 멀쩡한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번 주 안에 끝내자고 했어요. 이번 주 안에 끝낸다. 무엇을 끝낸다는 걸까요? 말수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소은아, 할머니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네, 할머니. 앞으로 며칠 동안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니?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물론이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소은이의 순수한 마음에 말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손녀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말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소은아, 내일부터 할머니와 함께 탐정이 되어보지 않겠니? 탐정이요? 응, 진실을 찾아내는 거야. 밤이 깊어가면서 말순과 소은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있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음 날 오전 말순과 소은이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소은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할머니와 함께 진실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할머니, 엄마가 오늘 오후에 온다고 했어요. 뭔가 중요한 서류를 가져온다면서요. 그래.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다. 말수는 소은이와 함께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이장님이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기록해 두려고 했어요. 오후 2시쯤 예상대로 지연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더욱 밝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제 그 가식적인 친절함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은이는 학교 갔나요? 응, 갔지. 사실 소은이는 학교를 마치고 일찍 돌아와서 안방에 숨어 대화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지연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시니어타운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좋은 곳을 찾았어요. 여기 보세요. 화려한 팸플릿을 펼쳐 보이며 지연은 설명을 시작했어요. 24시간 간병 서비스에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걱정 마세요. 이 집 팔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생활비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고요. 지연의 눈에서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어요. 말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집을 떠날 생각은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가 급히 바뀌었어요. 철수 오빠 사업이 정말 심각해요. 이대로 가면 집까지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은이 교육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순의 마음이 아팠어요. 손녀 교육을 핑계로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잠시만. 아니, 당분간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게 이 집을 팔아서 오빠 사업 정리하고 어머님은 시니어타운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좋지 않나요? 지연은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여기 위임장이에요. 어머님께서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말수는 그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집 매매부터 시니어타운 입소까지. 그런데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데.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오빠 사업체에서 독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정리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지연의 목소리에 간절함과 함께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연아, 그게 무슨...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에요.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사고라도 나면. 지연은 말을 흐렸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어요. 마치 위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철수가 들어왔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미리 약속된 것처럼 나타난 거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철수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지연이가 말씀드렸죠? 정말 급해요, 어머니. 철수야, 너도 이런 마음이었니?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혹시 며느리 혼자만의 계획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 가면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철수의 대답에 말순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어요. 아들마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계속 미루시니까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어머니께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신 것 같아서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말수는 기가 막혔어요. 치매라니.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군요. 나한테 치매가 있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드시면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전문의 검사를 받으시면 더 안심이 되죠. 지연이 거들었어요. 하지만 그 의도는 뻔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관리해 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생각해 볼게. 어머니,
정말 시간이 없어요. 오늘 결정해 주세요. 철수가 재촉했어요.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 할지도 몰라요. 그 순간 말수는 더욱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결정할게. 정말요? 그럼 이 서류에. 아니다.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말수는 일어섰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오늘은 돌아가거라.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철수가 다가서려는 순간 안방에서 소은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소은이의 등장에 철수와 지연은 당황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일찍 돌아와 있었던 거죠. 소은아, 넌 언제 왔니? 엄마, 아빠, 왜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소은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부모의 진짜 모습을 본 충격이 컸던 거죠. 소은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싫어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 그리고 손녀의 순수한 사랑까지. 철수와 지연은 서둘러 집을 나갔지만 나가면서 남긴 말이 소름 끼쳤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로. 문이 닫힌 후 말수는 소은이를 꽉 안았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철수와 지연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말수는 소은이를 품에 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은이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거든요. 괜찮다, 우리 소은이.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위협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라는 말.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나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장님, 어제 큰일이 있었어요. 말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위임장 얘기, 치매 검사 얘기, 그리고 마지막 위협까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요즘 이런 일들이 많다고는 들었는데. 이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일단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경찰서에도 신고해 두시고. 경찰서요? 네, 미리 상황을 알려두는 거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게요. 이장님의 말에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보세요.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둬야 해요. 오후에 말수는 소은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담당 경찰관은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분들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112로 바로 연락하시면 돼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말수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낯선 남자가 말순에게 다가왔거든요. 혹시 박말순 할머니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왔어요. 박말순 시댁 며느리분이 집 매매 의뢰를 하셔서요.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벌써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움직이고 있었다니. 제가 의뢰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며느리분께서 할머니 명의로 위임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적 없어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죄송합니다. 확인 없이 진행하려고 했네요. 취소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철수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 왔다던데요? 그래, 왔더라. 왜 거절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철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언제 집 팔라고 했니?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힘들어요. 저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어머니께서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전화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안 그러면? 그럼 어머님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할지도 몰라요.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증명한다니 무슨 수를 쓸 작정인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말수는 무서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말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변호사는 말순의 얘기를 들은 후 고개를 저었어요.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노인분들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서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 말이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정신감정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두세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변호사는 몇 가지 법적 조치들을 설명해 줬어요. 재산 신탁, 성년 후견인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가족들의 협박이나 위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말수는 소은이가 들은 대화들, 그리고 녹음기 얘기를 했어요. 그것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계속 기록해 두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말수는 조금 희망을 갖게 됐어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니 소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엄마가 병원에 전화했어요. 할머니 정신감정 예약을 잡으려고요.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그런 수를 쓰기 시작한 거였군요. 그리고 아빠도 이상해요. 계속 할머니 일정을 묻더라고요. 언제 어디 가시는지. 소은이의 말에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일정을 파악한다니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소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만이 자신의 유일한 의지처였거든요. 괜찮다, 소은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 바람 소리도 평소보다 무섭게 들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소은이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괜찮을까요? 그래, 소은아. 할머니를 믿어.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대로 철수와 지연이 함께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철수의 인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이분들은 누구니? 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사회복지사님이세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드디어 그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거였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의사로 보이는 남자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분들께서 어머님의 인지 능력에 대해 걱정을 표하셔서 왔습니다. 내 인지 능력이 뭐가 문제야? 말수는 단호하게 물었어요. 최근에 판단력이 떨어지셨다고 하시던데요.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신다거나. 그런 건 없어. 나는 멀쩡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며칠 전에도 집을 팔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이상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어머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철수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이 가짜라는 걸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시면 돼요. 의사가 가방에서 검사지를 꺼냈어요. 거부한다. 말순의 단호한 대답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왜 거부하세요? 뭔가 숨기실 게 있나요? 지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내가 숨기는 게 있다고? 숨기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 같은데? 필요 없는 검사는 받지 않겠어. 그때 소은이가 나섰어요. 할머니는 아무 문제 없어요. 매일 함께 있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소은아, 넌 어린애니까 몰라. 철수가 딸을 나무랐어요. 아빠가 거짓말쟁이에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려고 하잖아요. 소은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거부만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사회복지사가 나섰어요. 법적 조치라니? 성년후 견심판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로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수는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해뒀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했거든요. 그럼 나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말순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고 내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도 취했다. 철수와 지연의 얼굴이 급하게 변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어. 말순이 작은 녹음기를 보여주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증거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 의사와 사회복지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경찰서에도 이미 신고했어. 가족의 협박과 재산 강탈 시도로 말이지. 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협박했어요? 후회하실 거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이런 말들이 협박이 아니라면 뭐야? 말순의 정확한 기억에 지연이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요. 걱정이라고? 내 재산을 몰래 조사하고 부동산에 매매 의뢰하고 위조 위임장까지 준비한 게 걱정이라고? 말순이 며느리가 떨어뜨린 재산 목록을 내보이자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어떻게?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계획을 말이지. 의사가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가족 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요, 선생님. 말순이 의사를 불렀어요. 혹시 자식들이 선생님께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
어머님께서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라고 했나요? 기억력 저하, 판단력 상실, 이상 행동 등을 말씀하셨는데 말순이 철수와 지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대화하는 모습이 치매 환자 같나요? 의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말순의 말과 행동이 전혀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매우 정상적으로 보이시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구나. 순간 모든 게 드러났어요. 철수와 지연의 계획, 거짓 진술, 그리고 재산을 노린 음모까지. 어머니,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철수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도가 아니라고? 그럼 뭐였어? 말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경찰이 도착했어요. 말순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습니다. 신고 들어온 재산 강탈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경찰의 등장에 철수와 지연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경찰관님,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말순이 준비해둔 서류들과 녹음 파일을 내보였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철수와 지연에게 말했어요. 일단 서로 진술서를 작성해야겠네요. 서에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철수와 지연은 결국 경찰서로 동행하게 됐어요. 의사와 사회복지사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말순과 소은이만 남았을 때 소은이가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 소은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낼 수 있었어.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거든요. 평생 믿었던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다니. 한 달이 지나고 말순의 집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경찰 조사 결과 철수와 지연의 재산 강탈 시도가 명확히 드러났고 법원에서도 말순의 정신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편물이 왔어요. 소은이가 법원에서 온 서류를 가져왔어요. 최종 판결문이었습니다. 소은이는 이미 2년 전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사업 때문에 바빠지면서 소은이를 할머니 집에 맡겼던 것이 계기였죠. 뭐라고 나와 있니? 할머니께서 완전히 승소하셨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는 벌금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대요. 말순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 서류를 바라봤어요. 이기긴 했지만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소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2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할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할머니를 지킨 거예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철수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소은아. 철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소은아, 아빠가 너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빠, 소은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부모가 할머니에게 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철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네, 어머니.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순간 정적이 흐른 후 소은이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빠는 저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돈 벌기에만 바빴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돈까지 가져가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연이와 함께 이 동네를 떠나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철수는 울며 이야기했어요. 가거라. 철수는 소은이를 한 번 바라본 후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말수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유언장을 작성한 거죠. 할머니, 유언장은 왜 써요? 소은아, 할머니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야.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지. 그럼 할머니 재산은 어떻게 돼요? 다 내 명의로 해놨어. 소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요? 그래, 너 말고 누가 받겠니? 할머니를 가장 많이 사랑해줬잖니. 하지만 아빠는 이미 자격을 잃었어. 재산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몰랐으니까. 시간이 흘러 소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소은이의 공부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뒷바라지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고 밤늦게 공부하는 소은이를 위해 야식을 준비해 주셨죠.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소은아. 내가 공부 잘하는 게 할머니 기쁨이야. 소은이는 할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앞두게 됐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소은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을 때 말순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이니? 우리 소은이가?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 껴안으며 기뻤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졸업식 날이 다가왔지만 할머니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80을 넘긴 나이에 먼 길을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할머니, 졸업식에 못 오셔도 괜찮아요. 대신 집에서 축하해 주세요. 미안하다, 소은아. 할머니가 몸이 이래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졸업식 날 소은이는 할머니를 위해 사진을 많이 찍어왔어요. 졸업장을 받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한 모습들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소은아. 내가 착하고 똑똑해서 그런 거야. 3월이 되어 소은이가 서울로 떠나는 날 말수는 집 앞에서 배웅했어요. 역까지 가기엔 몸이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주말마다 꼭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방학 때는 바로 내려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도 건강 꼭 챙기시고 아프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소은이는 매주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뻤어요. 할머니, 서울 생활 재미있어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그래, 다행이다. 공부는 어떠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응원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나요. 첫 여름방학, 소은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달 만에 본 할머니는 조금 더 연로해 보였지만 손녀를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소은이 많이 컸구나. 대학생이 되더니 더 의젓해 보여. 그 방학 동안 소은이는 할머니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텃밭을 돌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도 다녔습니다. 소은이가 서울대학교 다닌다면서? 정말 자랑스럽겠어. 마을 이장님의 말씀에 말수는 뿌듯해 하셨어요. 겨울방학에도 소은이는 돌아왔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 소은아.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야. 그래도 검진은 받아보세요. 소은이의 권유로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관절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도 소은이는 변함없이 할머니를 챙겼어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 방학 때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이니? 대단하구나. 네, 성적이 좋아서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3학년 여름방학 때는 소은이가 할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졸업하면 할머니 곁에서 지낼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다, 소은아. 넌 내 길을 가야 해. 할머니는 괜찮어.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로 바빴지만 소은이의 마음은 항상 할머니와 함께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할머니, 저 취직됐어요. 전화 너머 할머니의 기쁨이 전해졌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소은이. 할머니, 제가 사회 나가서도 꼭 할머니 모실게요. 졸업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소은이는 할머니께 약속했어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고마워, 소은아. 너 같은 손녀를 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날 저녁 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여보, 우리 소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서울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구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의 진짜 가족이었네요. 붉은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멀리 서울에서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소은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했거든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재산보다 소중한 건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할머니와 손녀의 아름다운 사랑은 마음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 들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